강남권의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엄마 나 수능 파이터야 라고 얘기하면 서울대, 연고대 못 간다. 네, 인사드렸습니다. 저 메가스터 교육의 남유건이고요. 우리가 2028이라는 건 거의 확정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확정이 됐는데 이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확정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 거냐면 국가에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확정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국가에서 통제하는 게 뭐냐? 대학 입시 관점으로 보면 첫 번째, 수능은 누가 치르죠? 수능은 국가에서 출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수능이라는 건 국가가 주도적으로 변경시킬 수 있어요. 두 번째, 교육과정도 변경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내신도 변화를 도모한 거죠. 이 두 가지가 확정이 된 거고, 실제로 뭐가 확정이 안 됐냐라고 질문하면 이제 대학들은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서울대는, 연대는, 고대는, 이제 각각의 의대들은 이제 수능과 이 내신 가지고 어떻게 학생들을 뽑는 게 우리 대학한테 유리할까? 라는 건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이건 지금 아직 확정된 대학교는 하나도 없어요. 서울대학교가 한 보름 전에 2028 이런 주제로 아이들을 뽑겠다라는 거 간단하게 발표했고요. 나머지 대학교는 아마도 한 2년쯤 후에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맨 왼쪽에 학생 숫자라는 게 되어 있는데 올해 중학교 3학년 올라가는 친구들, 이 친구들을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의 친구들, 이 친구들 이상의 나이에서 출생 인원이 두 번째로 적은 세대예요. 제일 적었던 세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친구들. 그래서 지금 재수학원이, 모든 학원들이 지금 재수생들이 작년에 비해서 20% 정도 줄었다. 작년 여파인 거죠. 두 번째 인원이 적은 게 현재 중3 친구들. 이 친구들은 44만 명대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두 번째가 적기 때문에 2028을 대비하는 친구들은 우리가 같이 대비하는 친구들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또 유리한 게 뭐지? 여담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학생들이 적다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길까? 나중에 고등학교를 졸업을 해요. 대학을 다닐 때 학생들은 남학생도 연애를 하고 여학생도 대부분 연애를 하죠. 동갑을 사귈 때는 1대1 대응이 될 거예요. 그런데 나보다 나이가 한두 살 많은 친구들을 사귈 때 우리 인원이 최소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이가 2살 많은 친구들은 출생 인원이 더 많겠죠. 남학생들은 대부분 나이가 적은 친구들 사귈 텐데 지금 중학교 2학년 친구들 47만 명대고요. 지금 중학교 1학년 친구들도 47만 명대.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은 48만 명대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보다 3만 명 이상의 인원이 많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와, 그러면 나중에 연애하고 결혼할 때도 유리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오른쪽에 최상위 7개 대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우리 학부모님들은 7개 대학까지 관심이 없어요. 물론 7개 대학을 우리가 압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대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이 대학교의 정원은 약 11,000명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카이스트가 있고요. 포항공대가 있어요. 이 인원을 더하면 1,300명 정도가 좀 넘습니다. 그럼 이 인원을 더하면 12,500명쯤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대학교가 5개죠. 여기에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 수의대 여기까지 인원이 7,000명이 좀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의학학 계열이라고 모으는 이 학교의 정원이 약 7,000명이 좀 안 되니까 여기까지를 더하면 2만 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의대 정원 논란이 되고 있지만 정원이 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2만 명 안에 들면 그래도 스카이는 가겠구나, 포항공대까지는 가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 40만 명대에서 2만 명 안에 든다라는 얘기는 상위 5% 안에 들면 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 우리 아이를 전체 전국의 수험생, 우리 아이들과 나이가 똑같은 친구들과 경쟁하는 친구들 중에서 5% 안에 들면 그래도 연대, 고대, 포항공대는 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조금씩 위로도 올라가면 원하는 대학교, 희망하는 과에 조금 더 가까워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제 그 다음에 대학들이 뽑는 방법을 우리가 예측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건 이제 전국 대학교입니다. 수시라는 건 그대로 존속됩니다. 이거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 있었던 거고요. 교과, 종합, 논술 이렇게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교과는 내신이 좋은 틀인 거고요. 종합은 내신도 좋고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한 친구들, 이 쓰는 게 종합. 대원외고 친구는, 한영외고 친구는 내신이 상대적으로 일반고보다 좀 떨어져도 학교의 수준 때문에 그래. 얘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우리 학교 영문과, 우리 학교 서서문학과, 우리 학교 불어불문학과, 무역학과 등등 쓸 때 유리하지 않을까? 대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라고 판단되면 종합으로 뽑아요. 이런 게 교과 종합인데 어찌됐건 이 전형은 내신 가지고 대학 가는 거죠. 반면에 논술과 수능은 어떤 걸로 시험 보는 거죠? 자체적 대학의 시험인 지필고사로 보는 게 논술, 국가시험이 수능, 이렇게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이 시험의 특징이 뭔가요? 라고 질문하면 고등학교 내신은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보고 나면 재시험이라는 게 없죠. 그럼 이 얘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논술과 수능은 해마다 성적표가 바뀌는구나. 그래서 우리나라가 재수생들이 많은 이유가 뭘까? 논술과 수능이 있기 때문이구나. 만약에 논술 시험이 없어져요? 수능 시험이 없어져요? 이러면 우리나라 재수생이 만들어지기가 쉽지가 않겠죠. 물론 이건 대학들도 원하는 건 아니지만 가정을 한 거예요. 극단적으로. 그래서 이걸로 대학을 가는 건 재수생들하고 한데 어우러져서 같이 경쟁하는 시험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능으로 대학 가는 게 어렵다라고 고3 친구들이 얘기하죠. 논술도 마찬가지인 거죠. 두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 내신 가지고 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과학고, 영재고, 지방자사고가 이걸로 대학을 많이 간다라고 얘기했어요. 대학들이 그런 고등학교를 굳이 찾아서 그럴 수 있어. 내신이 요 정도면 돼, 우리 대학은. 이렇게 무언가 특정 고등학교를 찝어서 판단했던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그럼 일반고 입장에서는 이 전형은 누구랑 싸워야 되는 거죠? 이런 특목고 친구랑 같이 경쟁하는 거죠. 반면에 교과는 뭐냐라고 질문하면 교과는 이런 특수 목적고 친구들은 지원을 안 할 거예요. 왜요? 성적대가 높은 친구들끼리 모여서 경쟁하다 보니 국어를 덕후로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고 수학 열나 잘하는 친구가 있고 어릴 때부터 외국에서 살다 와서 영어 하나 하면 귀신같이 하는 애들이 있다. 이렇게 애들이 같이 한 그룹에 묶여 있으면 어떤 애는 국어 1등급인데 수학은 2등급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교과 전형은 지원하지 않는다. 누가요? 외대부고 친구가, 대원외고 친구가 일반고끼리 경쟁인 거다. 이게 우리나라 대학 입시의 특징인 겁니다. 누가 지원하냐의 관점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을 전국 대학교로 보면 교과가 제일 많더라. 왜 많을까?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지방에 있는 내신이 괜찮은 친구라도 뽑아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대학교는 수시에서 이 전형을 인원을 되게 많이 늘리고요. 수능 시험이 끝나고 나면 애들이 지원을 별로 안 하니까 수시 때 먼저 뽑아 놓자라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상위권 대학은 의대도 마찬가지인데 의대도 수능으로 뽑는 인원이 많아요. 상위권 대학은 이 정부에서 40% 뽑아라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40%를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그 중에 한계대학교가 포함이 안 돼요. 이화여대가.
그래서 40%가 조금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종합을 상위권 대학은 많이 뽑고 싶은 거죠. 왜요? 전국 단위, 자사고나 외고나 다 서울 쪽의 주요 대학교를 오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이걸 두 번째로 많이 늘려놓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대학 입시의 특징. 2028 때도 이렇게 갈 건데 점점 대학들이 지금 뭘 줄이고 있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조금씩 줄이고 있습니다. 왜요? 표준 편차가 사라질 것을 대비해서. 그리고 교과를 조금씩 늘리고 있는 게 최근의 트렌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이제 한눈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연세대학교입니다. 연세대학교는 우리나라에서 넘버 2야, 어떤 학부면 넘버 3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학교겠죠. 이 대학교를 이제 딱 보도록 할게요. 여기 교과라고 적혀 있어요. 아까 주요 대학교 교과 10%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연세대학교는 500명을 뽑는데요. 연세대학교 참고적으로 몇 명이냐? 전체 정원이 3,800명입니다. 원래 10% 뽑으면 380명인 거죠. 120명을 더 뽑으니까 한 13%, 14%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엔 물론 안 뽑는 학과가 있어요. 뭐 언더우드 학과, 하스 학과 등등 이쪽 국제형에 해당되는 인원은 안 뽑아요. 그래서 일반 학과 기준으로 보면 15%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찌됐건 인원이 꽤 느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 자신 있게 15% 가까이를 뽑을까요? 라고 질문하면 연대니까 뽑는 거예요. 서울대니까 뽑는 거고요. 고대는 600명 뽑거든요. 이 고대니까 그렇게 뽑는 거예요. 왜요? 넘버 3 안에 있는 대학이다 보니 올래면 오고 말래면 마라, 전교 1등, 전교 2등, 전교 3등 이런 친구들 이러고 자신 있게 뽑는 학교들이니까 교과 인원이 많은 거죠. 그러면 우리 아이를 이걸로 대학 보내려고 하면 내신 잘 받으면 되는구나. 모두 다 1등급 가깝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는 일반고끼리 경쟁이라고 했지. 그럼 이쪽 지역에 있는 학교들, 우리 아이가 이 근처에 문선여고를 다녀요. 이런 고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나 저쪽에 남양주에 있는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나 불광동에 있는 친구나 똑같은 기준으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형은 어떤 고등학교가 유리하다고요? 친구들의 학력 수준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많이 모여 있는 지역이 이 전형은 유리하겠죠. 두 번째, 이게 종합전형이에요. 활동 우수형이고요. 그 밑에 국제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개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국제형이라는 건 말 그대로 국제적 인재를 가진 친구들을 뽑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이 국제형의 상당수는 어학을 잘하는 친구들을 뽑는 게 있어요. 아까 했지만 언더우드 하스. 그 다음에 자연계를 뽑는 학과도 있어요. 이런 학과까지 있기 때문에 문과, 이과를 모두 다 뽑는다. 위에 있는 활동 우수형은 신촌에 있는 학과들을 뽑는 거다. 밑에 있는 국제형은 언더우드는 신촌에 있지만 나머지 학과들은 저쪽 인천에 있거든요. 그 학과를 뽑는 학과랑 일반 어문 계열까지도 여기에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뽑는데 활동 수형이 종합 전형이래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중에 하나, 인원 교과랑 비교해보면 큰 차이가 안 나죠. 외고를 갈 때는 이게 대부분 우리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 중에서도 영문과, 동문과, 불문과 등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도 인원이 있어서 외고는 유리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디 갈 때요? 서울대 어문계열 갈 때, 연대 고대 갈 때. 근데 나머지 일반고는 우리가 따져보면 그렇게 파이가 많지 않을 수 있겠다. 참고적으로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특목고를 50% 정도 뽑는 게 연대 고대고요. 서울대는 60% 정도를 뽑아요. 그게 종합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밑에 논술은 어찌 보면 기본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논술 시험 잘 보면 돼요. 수능은 아까 얘기했지만 재수생들하고
같이 경쟁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00명 늘린대요. 늘릴지 못 늘릴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늘리면 현재 우리나라 대학교를 참고적으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앞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00명 늘리면 5,058명이다. 그럼 현재 3,058명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밑에는 2,979명이에요. 인원이 80명이 어디 갔죠?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 대학은요 뭘 뽑을 수가 있죠? 정원 외 전형으로 3% 정도를 뽑을 수 있어요. 정원 외 전형이 뭐죠? 대표적으로 농어촌, 재외국민,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저소득계층이라든지 국가유공자라든지 이런 전형을 정원 외로 뽑죠. 그 인원이 약 80명쯤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원이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의대는 참고적으로 40개 대학이에요. 그 중에 한 개 대학교만 아직 학생들을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를 뽑지 않아요. 어디냐면 차의과학대학입니다. 그 학교만 대학교를 입학 후에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아직 뽑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원은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서울 수도권이 몇 명이냐라고 질문하면 정원외를 빼면 한 970명쯤 되고요. 정원 외까지 더하면 999명이에요. 은하철도 99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인원은 이렇게 쭉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산고 이런 데가 왜 인기가 높았냐라고 질문하면 요 지금 광주, 전북 이게 전라남도, 전라북도거든요. 상산고는 지역인재 전형으로 요 두 개 전형을 쓸 수 있었어요. 요 두 개 전형이 실제로 인원이 485명이잖아요. 그 중에 정시 인원이 여기 지금 160명이죠. 순으로 가면 되지 뭐. 그래서 상산고가 수능 중심으로 아이들을 가르쳤던 거예요. 여기 인원이 160명이나 있고 더 잘하면 서울권 의대를 가면 되잖아요. 이래서 의대를 많이 보낼 때는 200명씩 보냈다. 재수, 삼수, 오수까지 다 더해서 라는 통계가 나왔던 거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지역 인재가 안 되면 이 인원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한테 이제 이 인원 중에 40%밖에 쓸 수가 없어요. 일반 전형에 해당되는. 그러면 굉장히 불리해지게 되겠죠. 서울권 의대를 가야 되고 일반 전형의 지역 인재보다 점수가 수능 문제 수학 하나쯤 더 맞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한 4점 정도 점수가 높아야 되니 기본적으로 지방의대나 서울권 의대나 점수 차이가 없어져 버리겠죠. 기본적으로. 이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때 이제 지역의 자사고들이 굉장히 위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워지는 입시가 2028이 될 거다. 서울대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바꾸겠다랍니다. 2028 때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서 수능 최저 없애겠대요. 지금도 세계 3등급 이렇거든요. 예전에 세계 2등급이었다가 문과 애들이 수능 최저를 너무 못 맞추네? 이래갖고 3등급까지 낮추니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없앴다라는 건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서류평가를 전문화시키겠대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신만 가지고 뽑으면 그냥 다 1등급 애들만 올 테니 자사고 아이들도 2등급 안에는 다 들 테니 학생부의 변별력이 더 떨어지겠구나.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동점자도 많아지니까 당연히 서류를 조금 더 강조해서 보겠다라는 얘기를 발표한 거고요. 수능 비중 축소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정시에서요. 뭘 하고 있냐면 내신의 비중을 강화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정시에서도 내신을 중요하게 보겠다라는 걸로 바꿔버리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굉장히 재밌는 게 있어요. 정시 축소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축소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때 가봐야 돼요. 이거는 불확실한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내신을 수능에서도 강화시키겠다. 지금 여러분들 때가 되면 서울대, 연대, 고대는
정시에서 모두 다 내신이 들어가는 입시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현재는 서울대, 고대고요. 내년이 되면 연대도 동참을 시작해요. 왜 고대나 연대는 수능으로 뽑을 때 내신을 반영하냐? 여러분들 입시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입시 때는 국어, 수학, 영어, 공통사회, 공통과학 이렇게 시험 보는데 수학도 미적이 빠져요. 사회나 과학도 공통사회만 돼요. 그러면 시험이 어려워질까 쉬워질까라고 생각하면 쉬워질 거라고 예측하는 게 대학이 입장일 가능성이 높죠. 물론 어렵게 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쉽게 내면 어떡할 거예요? 쉽게 나와버리면 동점자가 속출하겠죠. 왜요? 똑같은 시험을 본다라는 건 아마 국어, 수학, 영어 100점이고요. 사회과학도 100점이 될 것 같아요. 사회과학을 묶어서. 그래서 400점인데 영어는 그대로 절대평가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지금이랑 국영수 300점 만점이 되는데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은 사회나 과학의 과목이 막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대학들이 뭘 하죠? 변환 점수라는 걸 써요. 100분위가 100이면 몇 점, 100분이 99면 몇 점, 100분이 98면 몇 점, 과목을 2개 선택해갖고 조합을 하니까 동점자가 사라지게끔 만드는 묘수가 만들어졌었는데 여러분들 때가 되면 모두 다 1점씩 원점수로 계산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동점자가 무지하게 많이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내신이 들어간다. 어디에서요? 수능으로 뽑을 때도. 그래서 우리는 뭘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 내신을 잘 받아 놓으면 수시에서도 써먹을 거고요. 이 입시가 계속된다라고 하면 정시에서도 그대로 써먹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강남권의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엄마 나 수능 파이터야 라고 얘기하면 서울대, 연고대 못 간다 이제. 우리가 이제 명문고등학교가 뭐냐라고 과거에 얘기할 때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많이 보내는 고등학교를 명문고등학교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그런 학교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라고 질문하면 이거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